번째 단어입니다. 관혼상제입니다. 유교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갖는 의무를 얘기합니다. 유교적 의무. 유교적 의무. 관자가 갓관자고 혼자가 혼인할 혼자, 상자는 죽을 상자, 제사 제자고 영어는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유교 중심의 국가에서 남자가 태어났을 때 그죠?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들면 갓을 틉니다. 상투를 틀죠. 그리고 혼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죽어요. 그럼 죽은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유교적 의무예요. 관혼상제. 그랬을 때 성인식을 치르고요. 혼인을 치르고요. 상을 치르고요. 제사를 치릅니다. 관혼상제는 치른다는 서술어를 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안 적어도 돼요. 영어 그냥 존나 없어가지고 찾아왔어요. Ceremonial occasion. 4개의 세레모니 같은 의식적 사건인데 coming out, 나이가 차거나 wedding, 결혼을 하거나 뭐야? 그죠? 죽었을 때 관을 집어넣거나 그 다음에 조상을 찾아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거죠. 관혼상제지. 안 적어도 돼요. 정월이라는 거에서 이 바를 정자를 배우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유교에서는 올바른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니거든요. 왜 우리 있잖아 정중앙이란 말 쓰지. 정중앙. 그때 그게 올바를 정자를 써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우리 조선의 인식은 어때면 이기론이라고 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가치, 내면적 가치가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그것이 잘 구현되도록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 마음을 우리가 옳게 먹어야 행동도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올바르다는 가운데가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first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을 바를 정자가 올바르다라는 뜻이 이렇게 의미가 확산된다는 걸 알아달라. 그래서 정월은 첫 번째 달이지만 올바르다에서 파생돼서 first라는 의미가 돼서 정월. 그래 첫 번째 달이라는 뜻이죠. 영어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The first month of the year 안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바르다라는 뜻이 가운데와 first와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해달라. 알겠죠? 이걸 기억해달라. 넘어가서 다음 흡착. 흡착이 뭡니까? 라고 하면 adhere. 흡착이 뭐야? adhere. 됐어요? 이게 붙이다란 뜻이죠. here은 여기에 여기란 뜻이에요. 단어 앞에 ad가 붙으면 두 가지 의미가 돼요. to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add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를 더하면 붙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dhere이 붙이다라는 뜻이 돼요. 이거를 명사형을 위해서 뒤에 on을 붙여버리면 adhelion 이렇게 발음하기 좀 힘드니까 adhesion 이렇게 s로 바꿔버리게 되는 거고 명사화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였다는 뜻이에요. 붙이는데 호흡할 때 흡자입니다. 마실 흡자. 들이마셔서 붙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러는 게 흡착. 그러면 이게 반대가 뭐냐? 탈착입니다. 이게 이제 흡착가스, 탈착가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흡착과 탈착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탈착. 탈착은 벗을 탈자를 쓰는 거죠. 벗을 탈자. 붙은 게 벗겨진다. 근데 이 단어를 다 꼭 외울 필요는 없는 게 문맥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혹시 이 단어 아나? observe. 흡수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observation 이렇게 하면 이게 흡수 장치예요. 여기에서 이 solve를 살려서 단어 앞에 이제 DE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영어를 제가 adhesion을 적었는데 사실은 observation을 적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observation. 여기 하나 좀 더해줘. 충격을 흡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충격을 흡수하다. 그래서 observa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동차에서 충격 흡수기를 shock observation 이렇게 써요. 충격 흡수 장치를 shock observation. 반대말이 absorption. 됐어요? 그럼 단어 앞에 D가 붙으면 뭔가요? 단어 앞에 D가 붙으면 down의 의미죠. down. 단어 앞에 D가 붙으면 무슨 뜻? 됐니?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되는 거구나.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단어는 송축. 이게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이 단어를 몰라서 34%가 틀렸습니다. 근데 송축이라는 것은 길일송 빌축으로서 같은 말은 축하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 영어를 보면 ble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you 들어봤죠? 너에게 신의 축복이 가길 빈다. 그죠? 그래서 blessing은 뭐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거니까 ing가 붙어서 blessing이 되겠네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얘가 이제 능동을 나타낸다는 건 다 알지? 능동. 국어에서는 피동이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수동이라고 하는데 수동태는 뭐야 그러면? ed인 거고. 이거 알지?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과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되게 일본적인 사고의 언어입니다. 이게 좀 재서 피동, 그냥 피동 분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동태라는 말도 꼭 쓸 필요가 없거든.
국어가 피동이라고 하는데 좀 아쉽다. 언어가 혼동돼서 되려 한참 걸려요. 얘랑 결국 같은 거구나. 다음으로는 도량형입니다. 도량형.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2학년 사회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세계 역사 배우면서. 도량형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다? 진시황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도량형의 핵심은 뭐냐면 동네마다 뭐가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동네마다 단위가 달라. 이해돼? 그래서 단위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돼? 교류가 잘 안 일어나. 그러다 보니 그거를 뭘로 정해야겠다? 법으로 정해야겠다가 포인트예요. 무언가를 양을 헤아릴 때 법으로 단위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야. 이 아이디어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진시황 시절이야. 국가를 통합하다 보니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법도 도자를 꼭 적어야 되고요. 영어는 weight and measure이라고 하는데 유의어에다가 또 적어주세요. 단위예요. 유의어에 단위 적었어? 넘어가자. 다음 주형. 잘 봐. 주형. 일단은 DNA 어떻게 생긴지 아니? 이게 DNA 배울 때 나오는 단어거든. DNA는 한 가닥으로 돼 있니? 단일 가닥이니? 두 가닥이니? 두 가닥이야. 그래서 DNA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생긴 게 DNA잖아요. 그런데 이 DNA 하나는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DNA는 매우 작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들도 겪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초등학교 5, 6학년 됐죠. 여러분들도 그때 학교 안 가고 그랬죠. 맞아요? 그랬을 때 생각해봐요. 이 병균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우리의 채취를 이만큼 걷어내면 한 요 정도나 보이나?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DNA를 뭐 하냐면 복제합니다. 이 DNA를 뭐 한다고? 복제해요. 복제하면 똑같은 것을 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DNA를 똑같이 복제해서 양을 이만큼 만들게 되면 복제한 친구들의 양이 이 정도가 보이게 되니까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DNA를 복제할 때 어떤 식이냐? 이렇게 가는 거야. 흰색 가닥이 있고 노란색 가닥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단순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닥을 동시에 복제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닥을 불려요. 한 가닥을 불려요. 한 가닥을 그냥 늘려요. 그래서 이걸 불릴 주자고 얘가 하나의 틀이 돼요. 얘가 하나의 틀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이만큼을 불릴 주자에 거푸집 형자를 쓰는 거예요. 거푸집 형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만큼 한쪽 가닥만 이렇게 늘리면 자연의 상보적인 이치로 알아서 얘네들이 달라붙습니다. 알겠죠? 둥둥 떠다니는 한 가닥이 알아서 달라붙는 식이야. 그래서 주형을 만들면 거기에 알아서 나머지 가닥이 붙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다가 거푸집 틀을 만들어 놨더니 나머지가 청동이 부어서 청동검이 만들어지는 것이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닥을 불려낸 것을 뭐라고 한다? 주형 DNA라고 해요. 이해되겠어요? 그때 그냥 외우지 말고 이래서 이름이 주형이구나 알았으면 좋겠다고. 알았지? 주형 DNA.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주형 DNA. 그 다음에 자네가 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하는데 가끔 틀려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자네, 너, 그대, 당신. 다음 단어 가도 돼. 오늘의 마지막 단어. 빌릴 대라고 적지 말고 빌려줄 대라고 좀 적어줄래? 빌려줄 대. 빌려줄 대. 혹시 아버지가 차를 사실 때 할부로 샀어, 리스로 샀어 이런 얘기 들어봤어? 리스. 이게 리스. 그런데 단어 뒤에 ER이나 OR이 붙으면 능동이야, 피동이야? 안 했니 이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얘를 한번 들어보자. 단어 뒤에 ER이 붙어. 이가 붙어. 이거 근데 왠지 한 것 같은데 아니었나? 이게 바로 뭐냐면 능동이란 뜻이에요.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 피동적으로 하는 사람. 얘를 한번 들어보자. employ란 단어가 있어. 그럼 employer가 있고 employee가 있겠네. 누가 사장이야? employer가 사장이야. employee는 직원이 되는 거지. 고용을 당한 거니까. 내 말 이해되나? 이해되는 거지? 그 다음 playee 이것도 똑같은 거지. 플레이를 직접 하는 사람이 너지. 그지? 캐릭터는 플레이를 당하지. 네 게임 캐릭터는 플레이를 당하잖아. 이해되나?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빌려주는 행위가 리스야. 내 걸 빌려주는 사람이야. 빌려주는 사람이야. 내가 주인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빌려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는 거지? 그러면 임대인은 레서야. 근데 정확히는 레서라고 읽으면 안 돼. 리서라고 읽어야 돼. 리스라고 읽거든. 이거를. 리서. 그다음에 품삯 임이야. 근데 그거를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야? 돈을 받고 빌려주니까 임대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빌려줄로 적으세요. 빌려줄. 빌릴 말고 빌려줄로 적어줘. 그럼 그거를 빌려 쓰는 사람이 뭐야? 임차야. 빌릴 차자. 그럼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잖아.
임대인이 돈을 내, 임차인이 돈을 내? 임차인이 빌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내는 거야. 임대인에게. 됐어? 돈을 내는 거야. 그러면 그때 내는 돈은 임대료라 그래? 임대금이라 그래? 그때 내는 돈은 임대료라 그래? 임대금이라 그래? 자, 요 언어를 좀 기억해야 돼. 이때 주는 거는 잘 들어. 이때 주는 돈은 임대료야. 료는 의무에 해당하는 돈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네가 나중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사건이 생길까봐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했어.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했어. 됐어? 그래서 보험을 청구해서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했어. 가보자. 보험 청구사에 청구사래. 미안해. 보험 청구자야. 자. 보험을 청구한다는 게 청구가 무슨 뜻이지? 요청하고 요구한다. 저 보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 그래서 보험사에 보험을 들었어. 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엄청나게 일어날 일이 예상이 돼서 자동차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자동차도 배상해줘야 되고 다친 사람도 배상해줘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몇 억씩 배상해줘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미리 보험을 요청하고 요구했어. 그래서 보험사에 들었어. 그때 이 사람이 내는 돈은 보험료야 보험금이야? 보험료야. 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사고가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 보험사한테 뭘 요구해? 뭘 요구해? 금을 요구하는 거지. 이해되겠어? 금은 뭐에 대한 얘기야? 권리와 관련된. 그래서 돈이 오고 갈 때 똑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서 의무에 해당하는 건 료를 쓰고 권리에 해당하는 건 금을 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돈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쓰지. 요금이라고. 이해되는가? 이게 요금. 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니까 이게 임대. 됐어요? 나한테 근데 우리 그거 알아? 우리 집이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줘? 집주인이 고쳐줘요. 임대인이 고쳐주는 거야. 그럴 땐 그게 나한테 권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때 고쳐주는 돈을 뭐라고 하면 수선해준다고 해서 수선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한테 권리가 되는 돈은 금. 내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은 료야. 이해되겠어? 요금. 좋습니다. 오늘 문해력은 여기까지.